그렇다면 패시브 하우스 공법은 단독주택에만 적용 가능한 것일까요? 올봄 세계 최초로 패시브 공법으로 아파트 한 채가 만들어졌습니다. 옥상 태양광 패널로 8층 15세대가 쓰는 전기의 80%를 생산합니다. 고단열 고규밀의 에너지 고효율 아파트입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 그 주택의 대부분 약 80% 이상이 그 아파트 형태로 새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에너지를 이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8층 규모의 이 패시브 하우스의 타입의 이제 아파트를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또한 다양한 단열재를 이용해 벽체의 단열성을 높였고 4중 또는 5중 단열 유리에 고기밀 창호 시스템을 사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건설상 가장 큰 기술적 어려움은 아파트 벽면 외부 단열이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내부에만 단열재를 넣는데 외부의 8층 높이로 단열재를 시공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제로 카본 그린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완공된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11평부터 25평까지 다양한 평형대를 시범 운영하며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모니터링 중입니다. 예, 이 벽 두께는 약 한 50cm 정도 되고요. 일반 그 주택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단열재가 약 20cm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벽체가 두꺼운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외부에 단열을 보강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외부의 단열재가 일반 벽체는 약 한 50에서 70mm 정도 되는데 이 외단열 벽체는 약 한 200에서 250mm 정도의 그 단열재 두께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두꺼워진 벽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리가 5겹이 있는 오중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주택에 비해서 열 손실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 유리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와 같이 이제 5겹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5중으로 설치된 특수 유리는 벽체 80% 수준의 단열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패시브형 아파트. 2017년부터는 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패시브 공법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 바깥으로 내부의 열이 거의 새어나오지 않는 데 반해 일반 아파트는 붉은색을 띠며 벽체와 벽체 사이사이로 창문으로 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작진이 방문했던 남양주의 박진국 씨 집을 일반 주택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패시브 하우스는 집 전체가 고른색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일반 주택은 벽 틈과 창 틈으로 붉게 열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올겨울,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농어촌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지원해주곤 있지만 아직 미흡하기만 한데요. 동네 이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태정 씨. 정부 시책에 따라 여러 수단을 써봤지만 비싼 난방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청소하는 데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노인분들은 잘 못하지. 설치한 지는 꽤 됐고. 처음에 정부 시작할 때, 정부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그 시설을 했던 거예요. 기름 보일러를 놨다가 기름 보일러보다 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 전략 차원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키며 전기를 놨다가 펠렛 보일러를 놨다가 그것도 안 돼서 지금 화목 보일러를 놓고서 화목 보일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화목 보일러 시골에서는. 임태정 씨는 얼마 전부터 하향식 나무 보일러를 들여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향식 나무 보일러는 기존 나무 보일러보다 나무를 한 번 더 연소시켜 효율을 높인 보일러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넘게 들던 심야 전기 보일러나 잔고장이 많았던 펠릿 보일러에 비해
한결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하향식 나무 보일러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입니다. 기존의 나무 보일러는 청소를 자주 해야 해서 보일러 내부가 긁힙니다. 온도차로 얼음이 연통을 막으면 자칫 폭발의 위험도 있어 안전상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업체는 보일러를 두껍게 만들고 자동 센서를 통해 타고 남은 공기는 바깥으로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나 화목보일러가 가장 단점이 타르입니다. 타르라는 거는 이제 진이, 나무를 태우면 진이 생깁니다. 진, 또 그 다음에 목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반 화목보일러는, 재래식 화목보일러는 상당히 떼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도 자주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연기, 타르, 목초액 모든 부분을 다 연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효율이 아주 한 90% 이상 난다고 볼 수 있죠.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하향식 나무 보일러를 설치하는지 기름 보일러를 설치해놓고도 기름값이 비싸 아궁이에 나무 떼며 지내시는 부모님이 안타까워 아들, 딸이 나무 보일러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잘해주세요. 예. 그리고 요 보일러 이제 사용하시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가동 순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점점 더 올라가는 기름값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한 달을 못 돼요. 한 드럼 해봐야. 그렇다고 따뜻하게 못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장단점이 있으시니까 시골이고 또 조금 저기만 해도 화목보일러 놓으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저희도 젊은 사람 입장에서 또 그걸 시골 엄마 아버님들 그냥 그걸 놓으라고 설치해드리고 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점점 기름은 자꾸만 천정부지대로 자꾸만 오를 때는 계속 올라가 있고 내릴 때는 한참 멈춰 있다가 조금 100원 내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바로 옆에 살아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잘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에 이번 겨울을 앞두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낡은 집이라 우풍도 센데 기름값 때문에 냉골인 채로 지내실 걸 생각하고 해묵은 숙제를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 보일러를 못 대갖고 하도 추워갖고 저희가 이제 장판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깔아드렸어. 근데 지금 화목보일러를 놓고 나서요. 지금 방이 절절절절 끓어요. 이제 방 만져보세요. 어떠세요? 그죠? 따뜻한 편이네요. 네. 아주 뭐가 따뜻한 편이에요. 뜨끈뜨끈한 걸요. 불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도. 도시가스보다는 다소 불편하고 안전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기름값 3분의 1만 들어가는 저렴한 비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주머니 사정에 난방비에 대한 부담까지 겹쳐 마음까지 추워지고 있는 상황.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지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도시는 도시가스나 열병합 발전 등으로 난방비 걱정이 덜한 편이지만 농어촌으로 가면 긴 겨울이 걱정입니다. 농촌이나 산골에서 주로 쓰는 기름 보일러, 전기 보일러를 떼면 한 달에 50만 원을 훌쩍 넘겨도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보일러가 있다 해도 자식들이 기름을 들여놔줘도 비싼 보일러 안 돌리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우풍심한 집에서 옷을 껴입고 겨울 추위와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지구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효율 난방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제로에너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로 국민임대주택에 패시브 공법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 에너지 제로 아파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검증을 위해 1년 차에 에너지 제로 국민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듯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임대이거나 분양이거나 상관없이 실제로 에너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서민이냐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복지는 기본으로 우리 거주 공간에 이제는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고 인삼과 산삼을 찾는 것처럼 실제로 거주 공간 자체가 쾌적하면 우리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서울 한 곳에 세워진 이 건물은 에너지 절약 공법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이래 냉방비와 난방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 제로 건물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제로 건물들이 앞으로 공공 건물을 비롯해 일반 건축물까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